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방송국에 입사한 미모의 신입 아나운서가 직장 내 괴롭힘 속에서 한 중년 보도본부장을 만나 위로를 받고 그 감정이 사랑과 집착으로 변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보호로 시작된 인연이 어디서부터 사랑이 되고 어디서부터 집착이 되었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현은 방송국 정문 앞에 서 있던 그 아침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단정하게 묶은 머리, 몸에 잘 맞는 정장, 그리고 떨림을 숨긴 눈빛. 대학 시절부터 수백 번 연습해온 발음과 억양, 수십 번 떨어지고 다시 도전한 오디션. 마침내 손에 넣은 자리였다. 축하합니다. 아나운서 최종 합격입니다. 그 한 문장이 지현의 인생을 바꿀 줄 알았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꿈 같았다. 뉴스 스튜디오의 조명, 카메라 앞에 선 선배들, 분주히 움직이는 제작진.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말했다. 신입 중에 제일 예쁘다. 화면발 좋겠다. 그 말에 지현은 몰래 웃었다. 나도 이제 진짜 아나운서구나. 하지만 그 설렘은 너무도 빨리 꺼져버렸다. 처음엔 작은 일부터 시작됐다. 원고 수정이 끝나면 늘 지현만 다시 불려나왔다. 이 문장 다시 읽어봐. 발음이 또 틀렸잖아. 연습 안 하고 온 거야? 회의실에서 의견을 내면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선배가 똑같은 말을 하면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졌다. 점점 일은 지현에게만 몰렸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리포트 정리, 방송 직전 급하게 바뀌는 원고, 남들이 피하는 잡무까지. 어느 날은 생방송 직전 선배가 일부러 지현의 원고를 늦게 던져주며 말했다. 신입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손이 떨린 채로 급히 원고를 훑으며 지현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 뭘 그렇게 잘못했지. 가장 힘들었던 건 말이 아니라 시선이었다. 대기실에 들어서면 대화가 끊겼고 웃음소리가 멎었고 지현만 혼자 떨어져 앉아야 했다. 아, 신입 왔네. 조용히 해, 들리겠다. 그 말들이 일부러 들리게 던져진 것이라는 걸 지현은 알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면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휴대폰만 바라보다가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한 채 조용히 울었다. 화장을 지우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면 눈밑은 늘 검게 내려앉아 있었고 입꼬리는 점점 처져갔다. 나 진짜 여기 어울리는 사람 맞아?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게 가장 두려워졌다. 회사에 가는 길 지하철 창에 비친 얼굴이 너무 낯설어 보였다. 그리고 어느 날 회의 도중 선배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지현 씨는 얼굴만 믿고 온 타입이지?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다. 그 순간 지현의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울렸고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노트만 바라보다가 회의가 끝난 뒤 화장실 칸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나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그날 밤 지현은 책상 앞에 앉아 사직서를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며칠 뒤 그 사직서 이야기가 어디선가 흘러나갔던 모양이었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현 씨, 보도본부장님께서 잠깐 면담 요청하셨습니다. 보도본부장 강현우. 방송국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냉정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지현은 그 이름만 들어도 등이 굳어졌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 본부장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창가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깔끔한 셔츠, 차분한 표정, 하지만 눈빛만큼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지현 씨죠. 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들다면서요. 그 한마디에 지현의 가슴이 순식간에 먹먹해졌다. 괜찮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사직서를 쓰진 않습니다. 그 말에 참고 있던 감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저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아무리 해도 부족한 사람 같고 매일 제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말끝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다. 강현우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여긴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지현 씨가 그만둘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앞으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순간 지현은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내 편이 생겼다 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직 알지 못한 채였다. 그날 이후 지현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예전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쏟아지지 않았고 원고가 늦게 넘어오는 일도 줄어들었으며 누군가 의미 없는 농담을 던지려 하면 어디선가 자연스럽게 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선 넘은 발언 아닙니까? 강현우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지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 선배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바뀌었고 지현은 처음으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는 자연스럽게 강현우라는 이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위로해 주었고 지켜주었고 묵묵히 편이 되어 주었을 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현은 그를 떠올리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어졌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그가 오늘도 사무실에 있을지 회의에서 마주칠지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갈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본부장실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지현 씨 요즘 표정이 좋아졌네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그 덕분입니다. 본부장님. 말끝이 괜히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지현은 옷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단정함만 신경 썼습니다. 튀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선배들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지만 이제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몸을 돌려보며 생각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처음 변화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셔츠 단추를 하나 덜 잠그고 허리를 조금 더 잡아주는 치마를 입고 머리를 평소보다 부드럽게 풀어내는 정도. 그날 복도를 지나치다 강현우와 마주쳤을 때 그의 시선이 아주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 아래에서 멈추는 걸 지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선 하나가 지현의 하루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봤어. 나를 여자라고. 그날 밤 지현은 잠들지 못한 채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허리를 짚어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때부터 지현의 옷차림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갔습니다. 몸선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재킷, 움직일 때마다 허벅지 라인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치마, 어깨선이 부드럽게 드러나는 블라우스.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도, 원고를 읽을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더 세우고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모든 동작이 그를 향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강현우는 여전히 선을 지켰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칭찬도 조심스러웠고 둘만 남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거리감이 지현의 마음을 더 자극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야. 어느 날 늦은 저녁, 보도국 복도에 사람이 거의 없을 무렵 지현은 일부러 원고를 들고 본부장실 앞에 섰습니다. 그날 그녀의 옷은 평소보다 훨씬 대담했습니다. 허리를 감싸는 얇은 니트, 움직일 때마다 몸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스커트, 쇄골이 은근히 드러나는 넥라인. 문을 두드리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괜찮으실까요? 강현우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현은 일부러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천천히 꼬았고 몸을 약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자신의 숨결까지 의식하며 요즘 많이 감사해서요. 혼자서는 정말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도 손끝은 자꾸만 탁자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였고 시선은 그의 얼굴과 손, 넥타이를 자주 오갔습니다. 강현우는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말했다. 지현 씨가 잘 해낸 겁니다. 그 무심한 말투에 지현의 가슴이 괜히 옥신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유혹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색감이 짙어진 원피스, 몸에 밀착된 재킷, 걸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흔들리는 실루엣. 엘리베이터 안에서 일부러 그의 팔에 스칠 듯 가까이 서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괜히 더 환하게 웃고 인사를 하며 손을 조금 오래 잡았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지현의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강현우는 어느 순간부터 일부러 더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둘만 남는 상황을 피했고 면담 요청도 줄였고 시선도 의도적으로 피해갔습니다. 그 변화가 지현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부족한 건가? 질투와 불안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현은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몸선을 따라 흐르는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느슨하게 풀어내고 입술에 평소보다 진한 색을 올린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은 꼭 내 마음 알게 할 거야. 그날 밤 지현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의 사무실 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그녀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현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화장은 점점 짙어졌고 옷장은 이제 더 이상 아나운서의 옷이 아니라 여자의 옷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함 대신 곡선을 절제 대신 노출을 무난함 대신 의도를 선택했습니다. 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원피스, 허리를 강조하는 재킷, 움직일 때마다 실루엣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스커트, 걸을 때마다 치마 자락이 허벅지를 스치고 블라우스 사이로 쇄골이 은근히 드러났고 손목과 목선에는 향이 오래 남는 향수를 뿌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은 꼭 나를 보게 만들 거야. 보도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의 눈길이 길어졌고 남자 기자들의 시선이 몇 번이나 따라왔고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현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강현우. 그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순간 지현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깨를 조금 더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다리를 천천히 바꾸어 꼬았습니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치마가 살짝 말려 올라가며 허벅지 선이 또렷해졌고 그는 아주 짧은 순간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시선 하나에 지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봤어. 이번엔 분명히. 그날 저녁 지현은 일부러 야근을 신청했습니다. 보도국에 사람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복도 불빛이 하나씩 꺼질 무렵 그녀는 천천히 본부장실 앞에 섰습니다. 그날의 옷은 지금까지 중 가장 대담했습니다. 몸에 밀착된 어두운 색 원피스, 허리를 정확히 잡아주는 라인, 움직일 때마다 곡선이 그대로 드러나는 실루엣. 단추는 평소보다 하나 더 풀려 있었고 넥라인 사이로 부드러운 피부가 은근히 보였으며 머리는 일부러 느슨하게 풀어 목선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본부장님 아직 계세요? 강현우는 서류를 정리하다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지현의 모습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늦게. 지현은 천천히 문을 닫고 들어와 의자에 앉지 않고 그의 책상 옆에 섰습니다. 일부러 조금 더 가까이. 오늘 혼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요. 그녀는 말을 하며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짚었고 몸을 약간 기울이며 그와의 거리를 눈에 띄게 좁혔습니다. 강현우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지현 씨,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그 차가운 말에 지현의 가슴이 순간 서늘해졌지만 오히려 그 냉정함이 그녀를 더 자극했습니다. 본부장님은 왜 늘 저한테만 선을 긋는 거예요? 목소리는 낮고 숨결은 길었고 말끝에는 이미 울음과 욕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자로 안 보여요? 그 말과 함께 지현은 일부러 몸을 조금 더 숙였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쇄골과 가슴선이 더 또렷해졌고 숨을 쉴 때마다 미세하게 움직이는 실루엣이 그의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강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지현 씨, 이건. 하지만 지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소매를 가볍게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저 본부장님 아니면 아무도 의미 없어요. 손끝이 그의 팔을 따라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그 짧은 접촉 하나에 지현의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 모르세요? 눈빛은 이미 간절함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강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현 씨, 그만. 그 말이 거절인지 망설임인지 지현은 더 이상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이라는 듯 한 발짝 더 다가가 그의 가슴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오늘만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그 순간 길게 이어진 침묵 끝에 강현우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조용히 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강현우는 다음 날부터 지현을 철저히 피했고 회의에서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짧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지현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왜 갑자기 날 버린 거야? 그녀는 더 대담해졌고 더 노골적이 되었고 더 무리하게 다가갔습니다. 짙어진 화장, 더 밀착된 옷, 일부러 둘만 남으려는 시도, 의도적인 접촉. 하지만 강현우는 점점 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며칠 뒤 지현은 인사팀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지현은 텅 빈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저 진짜 혼자예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날 밤 지현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웃다가 혼자 울다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의 삶은 되돌릴 수 없이 망가져갔습니다. 회사를 떠난 날 이후 지현의 시간은 더 이상 앞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침과 밤의 구분도 흐려졌고 달력의 날짜도 의미를 잃었고 하루는 그저 버텨내는 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집안에만 틀어박혀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전화기를 꺼두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 안에 비친 얼굴이 너무 낯설었고 너무 빠르게 늙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예전의 자신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 진짜 끝난 거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마다 현실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나운서라는 이름도 꿈꾸던 스튜디오도 사람들의 박수도 이제는 전부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에는 언제나 강현우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지우려고 지현은 점점 더 위험한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외로워서였습니다. 혼자 너무 싫어서요. 소개받은 남자와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고 아무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었고 집으로 돌아와 더 깊은 공허만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만남들은 위로가 아니라 도피가 되었고 도피는 곧 자기 파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두 사람을 만났고 어느 날은 이름도 모르는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어느 날은 낯선 집에서 깨어나 어디인지도 모른 채 천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생각 안 나면 되잖아. 거울 앞에 서면 화장은 점점 짙어졌고 옷은 점점 더 과해졌고 몸은 더 많은 시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손길을 지나도 아무리 많은 밤을 보내도 잠들기 직전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늘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차분히 말하던 모습, 처음 위로해주던 그 눈빛, 마지막 밤의 침묵. 왜 끝까지 날 안 잡았어요? 원망이 먼저 올라왔고 고지어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당신 좋아해요.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다 갑자기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십 번 저장했다 지운 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다시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한참의 신호음 끝에 차가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지현의 심장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 지현이에요. 잠시 침묵. 그리고 돌아온 말.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지현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비 오는 새벽 길 위에서 혼자 웃다가 혼자 울다가 숨이 막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날 이후 지현은 완전히 무너져갔습니다. 일도 하지 않았고 꿈도 꾸지 않았고 사람도 믿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망가뜨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앉아 번진 화장을 닦아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당신만큼 날 흔든 사람은 없었어. 미워하면서도 원망하면서도 모든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현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상처받은 마음이 위로를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며 집착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이야기였습니다. 권력과 보호, 감사와 사랑, 존경과 욕망의 경계는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잃은 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선택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정의 책임, 관계의 경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랑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